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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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금.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별이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목요일이네요.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멜빈팅 어서와. 하이하이. 레나님 어서오세요.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 아, 그리고 투표 그거 내려야겠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거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거울, 아이고 백원님 어서오세요. 왜 저는 그게 생각나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양쪽에 거울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요새는 모르겠는데 그게 계속 비춰지면서 거기서 14번째인가 13번째 있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방에다 전신거울 같은 건 너무 막 안 좋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그 이누야샤라는 만화 보면은 이 거울을 들고 있는 요괴?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뭔가 되게 거울도 무서운 이야기랑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거울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거울입니다. 흔히 보이는 거울에 관해 겪은 일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몇 번이나 거울을 향해서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근처에 또래가 없었고 형제가 없었기에 외로워서 거울 속 제 자신에게 자주 말을 걸곤 했습니다. 이 일을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말하긴 어렵고 그러하여 여기에 적어보기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정신이 나갔다고 할 것이고 그래도 인터넷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어서 상담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심심풀이로 읽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차피 아무도 해결 못하기에. 어렸을 때의 기억은 애매하기 때문에 적을 게 없고 분명 거울에 영 같은 게 비친 것은 중학교 때입니다.
밤낮 구분은 없고 거울을 보고 있으면 누군가가 내 뒤를 지나가거나 엿보는 얼굴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시선이나 기척을 느끼게 되며 안절부절 못해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기분 탓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제 방의 거울을 모두 없앴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저는 자취를 시작했고 이 일은 지난주의 일입니다. 밤에 차를 타고 룸미러를 보니 거기에 사람 얼굴이 있었습니다. 차를 급히 세운 뒤 뒷좌석을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사라지지 않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앞머리가 거울에서 자라나서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알아차렸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게 아니라 거울 속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차를 거기에 세워둔 채 1시간 정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TV에서 튀어나오는 사다코의 영화가 떠오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정신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요. 만약 당신도 저와 같은 시선이나 기척이 느껴졌다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끈 뒤 화면 속 비친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누군가와 눈 마주칠 수도 있으니. 대나님 은하. 추천 감사합니다. 여기 뭐지? 어제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레전드 썰. 그 사이트 들어갔는데 뭐가 많네요. 몬스터님 어서 오시고요. 오호. 이거 진짜 긴 이야기네. 이거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학교 후문 쪽 야산썰. 그래서 좀 길어요. 되게.
오늘 편의점 가서 음료수 샀는데 맛있다. 무슨 음료수 샀어? 알로에? 근데 그거 알아? 알로에 음료는 알로에 맛이 아니라 청포도 맛이라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알로에 주스 맛있어. 어쩐지 맛있더라. 그다 청포도 맛이래. 라이크 토요님 어서 오시고요. 내 네일 아트 받으러 간다. 리얼? 아, 나 여태 모르고 마셨네. 그게 그렇대요. 내일 네일 아트 받는다. 그랬더니 나 동생한테 나 내일 네일 아트 받아 이랬더니 라인 맞춘 거지. 네, 1시다. 아무튼 학교 후문 쪽 야산 썰입니다. 엄청 길어요. 이번 이야기는 학교 후문 쪽 야산 썰입니다. 모 남자 공구가 있는데 학교 앞문 뒷문 이렇게 있으면 뒷문 쪽에 야산 하나를 끼고 있습니다. 산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아파트 단지와 도로가 나오고요. 그리 큰 산은 아니지만 묘지랑 갖출 건 다 갖춘 작은 산입니다. 이 정도만 들으시고도 어느 공고인지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빠가 올해 32인데 이 오빠의 5년 선배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보면 학교에서 기술도 배우고 기숙생활도 하고 하는 학생들을 기능생이라고 해야 하나요? 두 학생이 있습니다. 가명을 붙여볼까요? 시기와 허니 오빠 이렇게요. 이 두 오라버니들은 늘 그랬지만 그날도 학교 뒷문 쪽 담을 넘고 산을 넘어 한두 잔 걸치시려고 마시러 나갔답니다. 뒷문 쪽 담을 넘으면 바로 산인데 그리 높지 않은 산이라서 조금만 넘어서 산 아래로 내려오면 아파트와 도로가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마시러 나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고 산에 오르던 중 동시에 산 중턱을 쳐다보게 되었답니다. 무언가 서 있다는 느낌을 동시에 받았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산 중턱은 바로 달빛 아래였고 올라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면 바로 아파트와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 어둡지 않았답니다. 그 여자의 행색은 아래 위로 알록달록한 색동한복을 입고 머리는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답니다. 나이는 35 정도의 나이였고 조금 반반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술을 한두 잔 걸쳤지만 달빛 아래의 그 모습은 선명했답니다. 그리고 술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요. 두 오빠와 아줌마 사이의 거리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그리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냥 동네 아줌마겠거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려던 찰나에 저기요 학생, 저기요 학생, 너무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아줌마가 2번 말을 걸어오더랍니다. 그중 한 오빠가 왜요? 이랬더니 저기요 학생,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돼요? 하더랍니다. 또다시 한 오빠가 뭐냐고 물었더니
내 부탁 들어주면 내가 500만 원 줄게요. 들어줄 수 있겠어요? 하더랍니다. 둘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저거 미친년이다, 도라이다, 정신이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러다가 두 오빠 중에 식이라는 오빠가 꽁돈이라는 기대감에 일단 말을 해보라고, 말을 해야 들어주든지 할 거 아니냐고. 그러자 그 아줌마가 그러면 여기 서 있는 데서 세 발자국만 앞으로 가보세요. 식군이 긴가민가하며 세 발자국 갑니다. 세 발자국 가자 아줌마가 거기서 오른쪽으로 두 발자국만 가세요. 그때 헝군이 이상한 느낌을 팍 받았는데 무조건 그 부탁을 들어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식군을 말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야, 하지마. 그냥 가자. 함 해보자 일단. 옥신각신 하던 과정도 다 잘라먹고 앞으로 두 발자국 갔답니다. 그 자리에서 아줌마를 보며 여기 말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줌마가 씩 웃으면서 맞다고 고개를 빠르게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땅을 파보라고 손으로 흙 파는 신용을 하더랍니다. 묘사를 하자면 강아지들을 허공으로 들어올리면 땅으로 내려가고 싶어서 발을 허우적거리듯이 그런 식으로 파보라고 하더랍니다. 옆에 30cm 정도 되는 굵지도 얇지도 않은 나뭇가지가 있길래 그걸로 흙을 파기 시작했답니다. 몇 번 흙을 헤치다 보니 어느 순간 턱 하고 뭔가 걸리길래 꺼내보니 복자가 적힌 빨간 복주머니가 있더랍니다. 그걸 열어보니 피로 쓰여진 부적이 하나 들어있었고요. 그걸 보는 아줌마의 표정은 너무 좋아서 입이 찢어지듯이 웃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괴하게 웃는 사람을 처음 봤답니다. 이제 부탁 들어줬으니까 돈 주세요 했더니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만 뒤로 가보세요 하더랍니다. 한 발자국 뒤로 가니 또 흙을 파보라며 손을 빠르게 허우적거리더랍니다. 찜찜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다시 그 나뭇가지로 흙을 살살 헤치니까 뭐가 턱하고 걸리는데 100만원짜리 돈이 두 뭉탱이 있더랍니다. 2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헌군은 이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했고 식구는 돈을 보자 말 그대로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정말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처음 약속한 대로 5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아줌마 장난치는 거예요? 500만원 준다면서요. 하면 내 부탁 하나만 더 들어주면 300만원 줄 테니까 들어줄 수 있어요? 하더랍니다. 속으로 별의별 욕을 다 했답니다. 우리를 가지고 노나 장난치나 정말 미친년인가. 그치만 200만원을 정말 손에 쥐어버렸으니 나머지 돈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뭐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서 있는 데서 크게 두 걸음만 왼쪽으로 가보세요. 지시를 내리는 아줌마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요. 두 오빠는 아줌마가 지시하는 대로 걸음을 옮겨서고 아줌마를 보면서 아줌마 여기 말입니까? 라며 물었는데 아줌마가 예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정말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랍니다. 아줌마가 또 씩 하고 웃는데 그 모습을 본 헝구는 누가 자기 심장을 손으로 마구 쪼는 느낌까지 들었답니다. 나뭇가지로 그 자리를 계속 헤쳐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식군이 땅을 파고 있을 때 헝군이 아줌마를 봤더니 아줌마가 자기네들 쪽으로 너무 오고 싶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더랍니다. 그리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입니다. 가히 그 모습을 상상하고 있자니
한 3분을 팠나 순간 턱 하고 뭔가 딱딱한 것이 걸리더랍니다. 끄집어내어 보니 흔히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보물 상자보다는 많이 작은 그런 네모난 상자였답니다. 그때 아줌마가 정말 또박또박 큰 소리로 상자 열어보면 다 죽는다고, 상자 여는 순간 다 죽인다고,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리고는 상자를 꺼낸 자리에 아까 그 맨 처음 발견했던 복주머니를 넣고 그 상자는 자기를 달라고 했답니다. 일단 복주머니부터 묻어둬야 되니까 야, 네가 좀 묻어라. 아, 싫어. 손도 대기 싫어. 야, 장난하냐? 이까지 해놓고 아, 그러면은 내가 묻을게. 복주머니만 네가 꺼내라. 복주머니를 꺼내서 흙을 파는 그 자리에 던지고 식군이 발로 쓱쓱 메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고 있던 상자 안에 어떤 무거운 물체가 덜컹하고 흔들렸답니다. 이때 식군이 눈이 뒤집혔다고 보면 되는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보물이다. 부탁을 하는 저 아줌마는 필시 사고를 쳤고 귀중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 대신에 우리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다. 고로 이 상자 안에는 앞으로 받을 300만원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들어있을 거라며 희한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자에 꽂혀버린 식구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이거 열어보자. 너 미쳤어? 야, 분명히 이 안에 뭐 엄청 비싼 거 들어있지 싶어. 분명하다니까. 전현이 지가 하면 대통나니까 완전 범죄하려고 우리한테 시키는 거라니까. 아, 좀 그냥 놔두고 열지 마. 둘이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상자를 땅에 떨어뜨렸고 동시에 상자의 뚜껑이 열렸는데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몇십 년 동안 새까맣게 부패한 아기의 시체였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아줌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비명소리가 산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더랍니다. 그때 둘은 동시에 아줌마를 봤고 아줌마는 오빠들 쪽으로 오려고 소리를 지르며 발을 허우적거렸답니다. 무엇인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줌마의 발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오고는 싶은데 발이 움직여지지 않아 허우적거리다가 앞으로 팍 엎드리더니 기어오려고 팔로 땅을 막 긁더랍니다. 이 모습을 본 두 오빠는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식구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라고요. 집안에 무당이신 할머니를 둔 헌구는 저 아줌마가 귀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아줌마가 움직이진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여기 있다간 정말 죽겠다라는 게 느껴져서 둘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산 아래 도로 쪽으로 뛰어왔답니다. 도로 쪽으로 뛰어나와 둘은 또다시 털썩 주저앉아 산 쪽을 바라보니 그 아줌마가 엉금엉금 아기 쪽으로 기어가서 아기를 한 손으로 안더랍니다. 엎드린 채로 도로에 퍼질러 있는 오빠들을 옆으로 팍 찌려보며 오빠들 있는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오더랍니다. 오빠들은 다시 학교에 들어가면 미친 짓일 것 같고 그대로 자취방으로 뛰었답니다. 자취방으로 와서 밖의 문, 안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너무 무서워서 소주 페트 한 병 까고 그대로 뻗었답니다. 그리고는 꿈을 꾸는데 자취방 문 밖에 그 아줌마가 아기 시체를 안고 서서 손으로 자취방 문을 쓱싹 하고 긁으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문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다고. 꿈에서 깬 식구는 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더랍니다. 그때 잠은 안 자고 쪼그려서 앉아서 떨고 있는 헌군을 보며 너무 무서운 꿈을 꿨다고 꿈 얘기를 해주자 헌군이 나도 그 꿈 때문에 깼다라고 했답니다.
다음날도 아줌마 꿈을 꿨는데 또 문을 긁으면서 이틀 후면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랍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취집 주인 아주머니께 전화 좀 쓰자고 부탁을 하고 헌군의 할머니를 불렀답니다. 할머니는 그날 용한 무당을 데려왔고 자취방을 둘러보던 무당은 그냥 가려고 하더랍니다. 할머니는 왜 그냥 가냐고 묻자 무당이 방법이 없다, 그냥 죽는다라고 했답니다. 할머니는 죽을 때 죽더라도 방법이라도 써보고 죽어야지 하면서 손자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매달렸답니다. 무당이 자초지종을 설명해보라 했고 오빠들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얘기를 들은 무당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식군의 주머니를 가리키며 그 안에 무엇이냐고 묻더랍니다. 식군이 어기적거리며 주머니 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보니 피로 쓰여진 부적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복주머니 안에 있었던 그 부적이었습니다. 야산 땅에 복주머니를 묻었었죠. 부적만 쏙 빼놓고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빠도 긴가민가해 하던데 확실하진 않지만 아줌마의 사정은 간 낳은 아기가 먼저 죽어서 상자에 넣어서 묻어주었고 그 다음에 아줌마가 나타난 그 자리에서 아줌마는 굶어 죽었다고 하더군요. 아줌마는 자신의 아기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건데 그 부적을 가지고 와버렸으니 이렇게 하기로 하자 산에 다시 가기 전까진 어떤 음식도 일체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계란 흰자랑 잣하고 약초 그런 것 태운 수정과만 먹어. 노른자도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내가 대나무채로 그 귀신을 살살 달래서 내 쪽으로 오게 할 테니까 너네는 얼른 뛰어서 땅에 부적만 묻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와. 그리고 다음날 새벽인가 모두 학교 뒷산으로 갔습니다. 그 아줌마를 처음 만났던 그 시간대에 갔더니 아줌마가 땅에 엎드린 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더랍니다. 무당이 올라가서 대나무채로 살살 흔드니 그 아줌마가 무당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가더랍니다. 그 즉시 둘은 뛰어 올라가서 그 자리에 부적을 묻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내려오는 찰나에 아줌마가 무당 쪽으로 기어가다가 두 오빠를 발견하곤 내가 속을 줄 알았냐면서 소리를 지르며 몸을 휙 돌려서 정말 빠른 속도로 오빠들 쪽으로 기어오더랍니다. 오빠들은 뛰어내려오는데 그 귀신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뒷덜미에 손톱이 닿더랍니다. 오빠들 뒷덜미라도 잡으려고 팔을 허우적대는데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 뒷목이랑 등이 손톱이 다 긁혀있더랍니다. 오빠들은 내려와서 산 쪽을 바라보니 부적을 놓아둔 자리에 도깨비불 같은 파랗고 조그만 공이 하늘로 둥실 올라가고 그 귀신은 엎드린 채로 모습이 희미하게 사라지더랍니다. 굿을 마친 무당이 이틀 후에나 한 번 더 찾아올 거라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소금만 먹으라고. 그리고 정말 이틀 뒤인가 그때 그 귀신이 한 번 더 나타나서 문 밖에서 아이고 짜어라 하면서 사라지더랍니다. 이야기는 이게 끝인데 그리고 나서 한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다시 꿈에 나타나서 두 오빠에게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갔는데 줄여보면 식군에게는 고맙다고 이런 일 하는 게 꿈이냐고 이런 일 하려고 자격증 공부하죠.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헌군에게는 아버지가 이런 일 하죠. 하고 싶은 일이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하며 이런저런 조언을 들려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악귀는 아니었다는 단순하고 허무한 결론이 내려지네요. 만약, 아니 정말로
그 귀신의 부탁대로 끝까지 들어주었더라면 500만 원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무서운 건 사람의 욕심인데 말이죠. 글을 정리하면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보다 그 부탁 들어줬더라면 나머지 돈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아깝다. 그리고 그 300만 원 어딘가 있을 텐데 라는 정말 옹졸한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귤망님 어서 오시고요. 0263님, 정희님, 어테커님, 긍정님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이은유님 어서오세요. 오, 다음 것도 엄청 길어요. 근데 재밌어 보여요. 이거는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천사님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가비님 어서오세요. 오네님 어서오세요.
아, 아니 근데 나는 시골이 없어가지고 시골 갈 일이 없었어요. QW님 어서오세요. 아 근데 저는 그 뭐지? 시골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 다 부모님이 고향이 서울 그리고 인천 이렇게 돼가지고 시골이 없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부러지도. 아 저희가 큰 집이라서 시골을 안 가요. 시골도 없기도 하고. 그렇죠. 아 저도 뭐지? 근데 옛날에 시골에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간 적이 좀 있어요. 편도가 5시간 반이었는데 진짜 미칠 뻔. 열두 시간이요? 와. 그럴 거면 안 가지, 레알. 근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안 가고 싶다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구만요. 일두 시간의 악몽. 그럴만하다.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 차 안. 음료수 하도 먹어서 당뇨 오겠다. 야, 그거 먹어. 제로콜라. 제로콜라 먹으면 되지. 이거 맛있는데. 제로콜라 맛있던데.
아니, 제로 콜라가 맛이 없다는 소리야? 제로 콜라 나 개인적으로 펩시 제로가 더 맛있는데 나는 제로 콜라 코카콜라는 별로야. 아 맞아요. 2에서 3. 몸무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던데. 아하, 저는 물 진짜 잘 안 먹어서 이게 뭐지? 살 빼려면 물 많이 먹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뭔가 물을 잘 못 먹겠어요. 맹물을 잘 못 먹는 편이라. 그래서 막 보리차를 먹으려고 하는데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도 밖에 꺼내놓으면 상하는 거 아시죠? 보리차 같은 거, 쉬는 거.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물 너무 많이 마시면은 혈액 속에 그 나트륨 농도가 뭐 낮아지면서 안 좋다 뭐 그런. 맹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지? 신기하다. 나 하루에 물 거의 1리터도 안 먹는 날도 있는데. 먹다 보니 마셔진다고? 원희님 어서오세요. 나는 그게 잘 안 돼. 오호. 아, 나 요새 어디서 자꾸 햄스터 사진 보는데 햄스터 키우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은 햄스터 금지야.
아 진짜? 아 근데 나 안 키울 것 같아. 나 그게 슬퍼. 햄스터 오래 못 살잖아. 그 주인도 핸들링은 할 수 있는데 막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우리 집은 이미 고양이가 있고 엄마가 햄스터나 쥐 종류 되게 싫어해서. 저는 그래서 그냥 나중에 키워도 고양이를 키울 것 같아요. 강아지 아니고 쥐도 아니고. 지진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고양이가 좋아요. 근데 강아지는 좀 부럽긴 한데. 케이스 고용하는 거 좋아해요? 아하. 아 근데 저희 집에 한번 동생이 버려진 햄스터 주워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집 고양이가 진짜 난리였어요. 눈이 커져가지고 계속 따라다니고 진짜 그냥 같이 놔두면 물어 죽일 것 마냥. 아 저희 집 고양이는 좀 활발한 편이라 나이를 먹었는데도 그러네요. 아 CCTV. 멍 때릴 때도 있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맛있는 거 생각하나? 먹었던 간식? 저희 집 고양이는 가끔 따뜻하고 멍 때려요. 엄청난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허. 그거는 그래요. 맞아, 엄청 똑똑하죠. 맞아, 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털 달리고 네 발 달린 동물은 귀한 것. 아니 호랑이랑 사자 나오면 어떡해. 버드나무님 어서오세요. 늑대? 주님 어서오세요. 근데 아이고 12시가 되어버렸네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걸까요? 이거요? 이거 근데 좀 길어서 제가 이거 12시 넘어서야 안녕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12시가 넘었으니까 이 슬슬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약간 특징이 꼭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평범하지가 않은 거죠. 추천 감사합니다. 이제 씻고 왔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착석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시작도 안 한 거였죠. 털 달리고 네 발 달린 동물. 그러면 그런 양서류나 파충류는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가끔씩 악질 방송인이라고 저는 가끔씩 뱀이나 개구리 이런 거 뭐 어떻게 하다가 영상을 볼 때가 있는데 그냥 그래요. 꼬미씨님 어서오세요. 무섭다고요? 제 여동생이 파충류 카페를 갔었는데 뱀을 막 목에 걸고 사진 찍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아직 파충류는 좀 모르겠어요. 요새는 막 비어드 드래곤 같은 파충류 키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많던데. 도마뱀 이런 거. 나는 아이고 쭈니님 어서오세요. 아이들도 사랑 받으려고 태어났겠죠. 그 아이들도. 그쵸. 근데 매니아가 있어서 파충류는 은근. 근데 저는 제 취향은 아닙니다. 아이고 도마뱀? 도마뱀
나 개구리 만져보고 싶던데. 개구리 등이 너무 귀여워요. 아, 잡아도 다시. 국가님 어서오세요. 잡아도 놔주고. 개구리는 도깨구리, 아, 만지면은 뭐 피부병이 생기거나 뭐 그런 건가요? 그렇군요. 호프게이트님 어서오세요. 11마리. 많이 더 나왔네. 개구리. 함상님 어서오세요. 아, 진짜요? 개구리 몸무게 몸보신 시켜야 된다고? 개밥 줬는데 개구리 빼고 다 취향 확 꼴. 진짜 확고하다. 어떻게 개구리 빼고 다 먹는데? 이게 벌써 20년 전 이야기. 걸러 먹어요. 아하. 근데 새는 그런 거 먹어요? 우리 집 고양이는 벌레를 보면 갖고 놀기가 바빠서. 아, 저는 새는 좀 의외로 새는 무서워요. 발톱이 너무 무서워. 쫄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요? 저희 집은 고양이만 있어요.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아,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저 그냥 노래 자체를 혼자서 듣는 편이라. 하이님 발톱이 뜬 고양이에요. 근데 깎아주면 또 괜찮은데 긁히긴 긁혀요. 그리고 저희 집 고양이는 좀만 스킨십 할 때 안 좋으면은 물어버리거든요, 사람을. 기분 나쁘면. 그래서 물리는 게 더 아파요, 긁히는 것보다. 그리고 한 번은 같이 셀카 찍으려고 옆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려 했는데 얘가 제 얼굴에다 발톱 박아가지고 피난 적 있거든요. 근데 피가 줄줄줄줄줄. 발톱을 안 깎아줬어가지고 그때. 그럴 때마다 소통을 해보세요. 그래야겠어요. 야, 엄마가 그거 보고 야 너는 그랬었는데 고양이 안 무섭냐? 이랬는데 아, 무섭지 않아 이러고. 우리 집 고양이 성질이 완전 그렇게 막 좋은 애가 아니라서. 예, 그때는 애가 좀 예민할 때라서 그랬는데 지금은 다 깎아놨어요. 안 돼요. 깎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싫어. 지금은 괜찮아 하는데 안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발톱 자기가 물어 뜯어요. 그래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깎아줘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아주 까다로운 고양이식. 강남님 어서오세요. 아, 진짜요? 그래서 뭐야, 아니 근데 그 허경영님 전화 저도 받아봤는데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이 뭐지? 이랬는데 허경영입니다 어쩌고. 저도 전화번호 진짜 오래 썼는데 아 바꿔야 되나 이 생각 들 때 있어요. 스팸 문자도 좀 그렇고. 메비리도 귀엽고. 대나님 메비리 키우면 되겠네. 진짜요?
나는 뭐 키우는데 취미가 없어서. 아이고 쪼우리님, 황건님 어서 오시고요. 아쉽고 84년생 중엔 제가 제일 귀엽습니다. 아이고 쪼우리님 에드벌룬 선물 감사합니다 라고 줄 서봅니다. 그러면 저는 잠깐만 84년생이시구나. 그러면 저랑 띠동갑이시네요. 제가 96년생이니까. 네, 좋은 방송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잠이 잘 와요. 최고의 칭찬인가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마로님 어서 오시고요. 저 그런 적 있어요. 뭐지? 나 페이북인가 하다가 갑자기 누가 나보고 막 친해지고 싶대. 그러더니 내가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왜 저러지? 이러다가 내 나이를 봤나봐. 96년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84년생이에요. GD 친구네요. 친하게 지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은 그러면은 저기 72년생이랑 친구하시면 되겠다고 차단했어요. 나는 그 말이 좀 소름 돋아서 막 GT 친구래. 그러면서 같이 놀지. 그래서 그건 좀 양심이 좀 많이 없으신 거 아닌가.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는 거 보면 뻔하지. 나 차단인 부분인가 뭐. 아니죠. 아니 근데 그 사람은 뭐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막 뭐 GT 친구네요 이러면서 막 막 나이 차이 많이 안 나면서 그러는 게 좀 기분 나쁘죠 저는. 이거랑 달라요. 그냥 그러고 무턱대고 들이대면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 멘트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저 띠동갑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민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걸걸요? 제가. 지금이야 띠동갑 괜찮은데 민자 때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쵸? 지금은 말이 다르죠. 민자였다니까 나 그때. 이상해. 아이고 오른파이님 어서오시고요. 아는 변호사님 부탁드릴게요. 요새는 뭐 그런 뭐지 그냥 차단해서 그런 좀 그런 거. 오카님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은하 오늘 뭐지? 제가 던파 하잖아요. 거기 공대 톡방이 있는데 거기 맨날 핫하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보고 하린님 매력적인데 뭐 왜 남친 없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2번 죽이지 말라 했어.
저 오늘까지 일하고 또 이틀을 쉬어서 시원하게 취하고 있어요. 큐. 멋지십니다. 왜 남자친구 없는 게 죄냐고. 아, 확인 사살 당했어. 이번 이벤트 아, 저 그래서 안 하려고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2번밖에 안 죽으시다니. 2번 죽었으면 많이 죽은 거지. 처음에 나보고 뭐지, 내가 남자친구가 없다니까 왜 없냐고. 그래서 없는 이유를 말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랬더니 죄송하다 그랬어요. 그분 미안하다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오래 만난 남친이 있었는데 걔가 바람 폈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뭔가 남자친구 사귀어도 잘 오래 못 만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그게 좀 충격이었어. 지금 이벤트 덤페 전이라고 막 한다는 소문이. 그 말 듣자마자 사과하셨어. 난 바람 펴도 잘생긴 남자가 좋더라. 메비리는 귀여운 남자잖아. 아 근데 아무튼간에 제가 그러고 나서부터 뭔가 연애 제대로 못해요. 칼빡이요? 아 칼빡 좋은데 비싸. 언니 안녕하세요. 램? 사람 많이 만나봐야 된다고요? 그거 어디서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눈 온다는데? 아 진짜요? 아 나가야 되는데. 아 귀찮은데 어떡하지? 내일 아트 예약했는데. 아니 손톱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구나. 모쏠이어서 친구놈들이 몇 번. 근데 모쏠이 낫지 않나? 솔로인 것보다 모쏠이 낫지. 모쏠은 뭔가 신념이 있는 것 같잖아. 네일하면 손톱 약해져요. 아 그래서 저 네일 아트를 살면서 딱 한 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주기를 좀 두고 이번에 좀 약속도 있고 해가지고 하려고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154316님 어서오세요. 아니 근데 그래 모쏠이 낫지. 모쏠은 뭔가 여자가 봤을 때 모쏠 좀 귀여울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아님이 아니에요. 오른손 빨간색, 왼손 초록색. 크리스마스네 할까? 근데 원톤으로 해봐서 2번 추가요. 죽지마 대낮. 세상에 널린 게 여자야. 오늘부터 모쏠한다. 모쏠 아니잖아. 아 맞아. 이게 좀 모쏠은 약간 좀 잘생기고 너드미가 있어야 돼.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추천 감사하면 증인이 없잖아. 당신과 사귄 여자들이 증인입니다.
크리스마스 컬러? 아, 예, 예. 근데 빨간색은 좀 그런가. 다섯 번 죽이네. 야, 미안하다. 예, 미안하다. 사실 건강한 색 느낌이 제일 좋아요. 아, 원래 했던 컬러가 약간 저기였거든요. 웜톤 느낌의 몇 번 죽였다고? 미안해. I'm sorry. 쫄보 대낮, 울보 대낮이 되어버렸다. 울지마. 어차피 다 짝이 있다 그랬어. 누구나. 근데 그 말이 진짜일까? 어라? 어째서 눈에서 땀이? 아, 근데 이거 마지막 얘기 30분 컷 가능할까요? 야, 이거 너무 길어. 아, 빨리 해야겠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가능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추천이 항상 좀 덜 찍히는 느낌? 강요드릴 순 없지만. 그래서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엄청 깁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급격히 안 좋아지게 되어 이사를 가게 된 곳은 막말로 깡촌이라 할 수 있을 만한 작은 촌마을이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작은 공터를 운동장 삼아서 아담한 가옥이 두세 채 붙어있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전교생 20명 남짓의 건물이 학교의 전부였고, 덕분에 유치원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매일매일 즐겁게 어울리던 축구부를 그만두게 되어 너무너무 속상해했던 저에게 동갑내기도 3명 정도의 축구부도 없는 학교에 다녀야만 하는 시골 생활은 당시 국민학교 4학년이었던 저에게는 절망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부모님께 투정이나 부리며 도시 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촌뜨기들을 무시하며 나름 고독하게 지내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불과 2주일이 못되어 필통부터 범상치 않던 저에게 동갑부터 동생, 형, 누나 할 것 없이 쏟아지는 관심에 금세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매일매일이 모험 같던 시골 생활이었습니다. 촌마을이다 보니 전체 마을 주민이 몇 가구 안 되는 작은 동네여서 동네에는 포장된 도로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었고, 우리 집 1층이 옆집의 2층 높이가 될 정도로 오르막길 경사도 제멋대로인 촌동네였지만 시골 인심 하나는 말 그대로 끝내주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나이를 먹은 지금도 친구들 이름이며
동네 어르신의 별명, 이름들이 가물가물 떠오르는 걸 보면 그 당시의 추억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뭐니 해도 제 기억에 남는 건 우리 집 옆집에 살고 계셨던 호호백발의 마을 통칭 100살 할머니인 것 같네요. 항상 웃고 계신 얼굴에 머리는 검은빛 하나 찾아볼 수 없는 하얀 백발의 머리카락을 매일 곱게 빗으시고 집 앞 대문 옆에 작은 등받이 의자에 앉아 해바라기를 하시던 할머니셨는데 가끔 잔병치레는 하시지만 금세 건강해지셔서 항상 그 의자에 앉아 계셨고 실제 나이가 100살인지 아니면 그만큼 장수를 하셔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자글자글한 주름이 한가득하신 얼굴을 보자면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대단한 장명 센스다 라고 할 만큼 100살 할머니라는 별명이 잘 어울리시는 할머니셨습니다. 제 방 창으로 보면 매일 아침 동경 앞에서 참빗으로 곱게 머리를 빗으시는 모습을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해바라기를 좋아하시는 할머니라 그런지 방은 따로 불을 안 켜도 낮에는 방이 환해질 정도로 빛이 잘 들어오는 방이라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면 빙그레 웃어주시던 인자한 모습도 자주 뵐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기억에도 기묘한 일이었던 그때의 일은 할머니에 대한 제 인식을 바꿔버렸지만 그래도 할머니의 그 웃음은 아직 잊을 수 없습니다. 여느 날처럼 집에 오자마자 가방부터 던져놓고 친구들이 간절히 원하던 상질의 축구공을 들고 뛰어나가던 중에 이것저것 군것질거리를 사들고 오시던 어머니와 마주치게 된 저는 냉큼 까만 봉지 속에서 한 주먹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좀 더 들고 가서 100살 할머니도 갖다 드리라고 하다가 문득 뭔가가 생각이 나신 듯 걱정스러운 말투로 요즘 할머니 치아가 안 좋아지셔서 이건 못 드시겠다 하시며 그냥 부엌으로 주전부리를 들고 들어가셨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공을 차고 놀다가 배에서 난 소리에 더 허기진 저는 아쉬워하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갈 쯤 100살 할머니가 아직도 문 앞에 계신 걸 보았지만 배고픔에 별달리 신경 쓰지 않던 순간 낮게 깔리는 짐승의 위협 소리에 놀라서 주춤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계셨고 마침 마을이 좁다 하고 쏘다니는 슈퍼마켓의 검둥이가 할머니 앞에서 이를 드러내고 경계를 하고 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둥이는 잡종개지만 나름 똑똑하고 애교가 많은 녀석이라 날카로운 송곳니를 번뜩이는 낯선 모습에 저는 무척이나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웃으면서 허리를 굽히며 검둥이에게 손짓을 하고 계셨습니다. 순간 뭘 할 겨를도 없이 검둥이는 할머니의 손에 날카로운 상처를 남겼고 그 모습에 저도 놀란 것인지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쳐버린 후 남겨진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하얀 손에서 흐르던 피만 눈에 들어왔던 터라 뒤늦게 나타나신 어른들께 검둥이 이름만 되뇌었고 저의 결정적 증언으로 2, 3일 뒤에 검둥이는 마을 어른들에게 뒷산으로 끌려가는 뒷모습만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너무도 놀란 것도 순간이었고 검둥이가 사라진 것도 며칠이 지나자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게 되어 저는 평소와 마찬가지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공을 차거나 마을 뒷산을 모험하고 어머니가 사온 주전부리를 100살 할머니와 친구들과 나눠 먹는 그런 생활 말이죠. 점차 날씨도 싸늘해지며 축구가 아닌 다른 놀이거리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어머니는 차가운 시골 공기에 놀라셨는지 크게 알아누우셨고
외아들인 저는 날도 추워졌겠다. 어머니의 간병을 자처하며 뒹굴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유례없이 갑자기 추웠던 날인지라 항상 열려있던 백살할머니의 창문도 닫혀있었고 거친 기침 소리도 들렸던 걸로 봐서 할머니께서도 이번 감기를 그냥 넘기진 못하겠구나 여겼습니다. 그런 매일매일이 지나던 중에 그 당시 제가 최고로 좋아하던 삼촌이 서울에서 한아름 선물과 과자를 사오셨을 때는 깜짝 선물이라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삼촌 손을 질질 끌고 친구들에게 삼촌이 끌고 온 자가용을 내 것인 것 마냥 뽐내며 우쭐댈 수 있는 그날은 친구들에게 저는 영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의 인기를 확인하고 마을 어귀에 주차를 하고 삼촌에게 신나서 자랑을 하며 집으로 가던 중 대문 앞에 쓰러져 계신 백살 할머니를 발견했고 삼촌은 한 걸음에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답답해서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잠시 어지러워서 넘어지셨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하시며 하얀 손으로 삼촌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왜 할머니의 하얀 손이 무언가 섬찟하다고 느꼈는지 그땐 몰랐지만 그냥 두려워서 외삼촌 바지가랑이만 붙잡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서울로 올라가던 외삼촌의 차가 트럭과 정면 충돌하여 폐가 손상이 되고 그 후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졌고 유난히 추웠던 그때의 추위가 가기도 전인 어느샌가 할머니는 평소처럼 해바라기를 하고 계셨던 걸 본 순간 그때 느낀 두려움은 제 착각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묘하게도 백살 할머니가 두려워진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 집 대문 앞을 지나는 걸 꺼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곳이었던지라 저 나름대로 궁리를 한 끝에 할머니의 해바라기가 끝난 후, 즉 밤이 되면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서울이었다면 부모님께서 팔쩍 뛰실 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심심하면 친구 집에서도 자고 동네에서 서울에서 이사온 저희 가족을 모르는 분도 없었기에 어머니의 약간은 걱정이 섞인 한숨소리를 듣는 거 말고는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해가 일찍 떨어져서 그나마 괜찮았지만 여름이 오자 비록 해질 무렵이지만 친구들이 붙잡고 있기가 점점 어려워진 것입니다. 별 수 없이 저희 축구공과 장난감, 동화책과 약간의 만화책으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었지만 친구라고 해봤자 몇 명 되지 않는 동네에서는 별 수 없이 시들해져서 언제부터인가 해질녘 학교 운동장에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심심함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심심함을 선택하는 게 당연할 만큼 힘이 없고 약한 존재였기에 혼자라도 꿋꿋하게 해질 때만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상 정정하시고 오래 사시는 백살 할머니의 그 기묘한 건강함마저 저에게는 종이가 물을 빨아들이듯 서서히 잠기게 되는 무서운 공포였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할머니가 인자하게만 보이지는 않았더랬죠. 그러던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해가 진 걸 확인하고 조금은 안심하며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몇 없는 가로등 불빛에 개슴츠레 눈을 뜨며 멀리서 할머니가 없음을 확인하고 잘못한 게 없음에도 혹시나 들킬까 두려워서 살금살금 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집에 가까워진 무렵부터 묘하게 긴장이 되고 가슴은 누구에게 들릴 것처럼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덜컥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잡으러 올까봐 긴장감에
소금마저 축축해질 정도로 긴장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겨우겨우 어떻게 지나쳤는지도 몰랐지만 체감상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났던 걸로 기억할 만큼 정신이 없던 와중에 할머니 집 앞 대문을 지나고 세 걸음 정도 더 간 뒤에야 저도 모르게 나온 안도의 한숨에 누가 들었을까봐 허겁지겁 입을 막으려는 순간 철퍼덕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뒤에서 말이죠. 너무도 놀랐지만 소리도 안 나오고 미친 듯이 쏟아지는 식은땀을 느끼며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 제 눈앞에는 대문 앞에서 넘어져 부들부들 떨고 계신 백살할머니가 보였고, 저는 제발 이 상황이 꿈이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는 할머니의 무릎에는 넘어진 것 치고는 조금 크다고 할 만한 상처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 때문인지 일어나진 못하시고 옆으로 앉은 자세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제발 하고 정말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아줬으면 하고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어먹을 상황은 저를 노리고 벌어진 것처럼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예의 그 하얀 손을 저에게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하얀 손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도 하얗게 번해버렸고, 더 이상 그 상황에 견디지 못한 저는 미친듯이 소리를 치며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울면서 뛰어들어오는 저에게 놀란 부모님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으시고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셨고, 혹시나 부모님께서 할머니를 만날까봐, 백살할머니의 그 하얀 손을 잡을까봐 너무도 두려웠던 저는 현관 문고리로 움켜쥐고 주저앉아서 정말이지 떼곡질이 날 정도로 한참 동안 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울음이 그친 이후에 저를 앉히고 이것저것 물어보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고, 답답하셨던 부모님께서는 밤늦게 돌아다닌 저의 잘못이라며 저녁도 주지 않으시고 앞으로는 해가 지기 전에 다니라고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혼나는 와중에도 해지기 전에 와야 한다는 그 말에 저는 더욱 크게 울어버렸고, 영문을 모르는 부모님은 그냥 답답해만 하셨죠.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할머니가 나왔는지 보기 위해 창밖을 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눈치를 채지 못하였고, 할머니가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미친 듯이 뛰어서 학교로 갔습니다. 그러나 수업 내용이며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고, 오직 학교가 끝나지 않기만을 기도했죠. 그렇게 학교가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야만 했던 저는 정말이지 죽고만 싶었습니다. 정말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멍해져 버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집에 와 있었습니다. 잠깐, 그럼 백살할머니는? 멍했던 기억을 더듬어 봐도 집 앞에는 할머니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었죠. 영문을 알 수 없던 저는 살그머니 제 방 창문으로 할머니 방을 엿볼 생각을 했습니다. 조심스레 제 방으로 가서 창문까지 기어가서 빼꼼 고개를 들어 백살할머니의 창을 본 순간 아침에 느꼈던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너무 어두웠습니다. 너무너무 말이죠. 원래 그 방은 그리 어두운 방이 아니었고 오히려 밝은 방이었는데 지나치게 어두웠습니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면서 그 한 뼘 정도 열린 창 안을 그 어둠을 계속 지켜보는 도중에 분명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확실합니다. 눈동자도 아주 작은 빛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둠 속에 누군가, 아마도 할머니겠지만 분명히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사납게 쏘아보고 있음을 눈치를 챌 정도로, 아니 왜 저걸 몰랐을까 싶을 정도, 그 정도로 확실하게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쳐다볼 마음이 들지 않아 얼른 창문을 닫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무서웠지만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렸던 제가 할 수 있던 일이라는 건 고작 창문을 닫아놓고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간 그런 생활이 반복되었고, 다행이라면 다행스럽게도 할머니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조금 열린 할머니의 창으로부터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면 말 그대로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방에 있는, 집에 있는 시간 자체마저 두려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무섭기에 아예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제 방 창틀에 못질까지 혼자서 하였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로 커져 이젠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날 밤, 묘한 소음이 눈이 떠졌습니다. 너무너무 예민해서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잔 터라서 언제 잠들었는지도 가물가물한 그때 덜컥덜컥 창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창문 쪽으로 다가가고 말았죠. 창문은 제가 못을 박아놓았던 곳까지 약 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열려 있었고, 그 밖에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덜커덕 얼어버린 저를 눈치채자마자 덜컥덜컥 할머니는 창문을 흔들어대었고, 그 작은 틈새로 그 하얀 손가락을 미친듯이 집어넣으려 하였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두 눈에는 뭐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감정이 가득해서 창문에 매달려 그 작은 틈새로 어떻게든 손가락을 쑤셔넣으려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그만 기절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침 해가 창틈으로 들어오는 걸 느끼고 잠에서 깨어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구토감에 화장실에 달려가 먹지도 않아서 나오지도 않는 것들을 토하려고 했었고, 간밤에 더욱 해석해지고 아침부터 토하던 저를 본 어머니께서는 학교에 가지 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그 어린 나이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서 쉬는 척을 하던 중에 어머니가 나가는 문소리를 듣고 속으로 100가지 센 다음에 조심스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에 홀린 듯 저는 백살할머니의 방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어두컴컴한 그 방은 제가 창문 앞에서 보아도 그 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득 묘하게 아무 시선도 느껴지지 않음을 느낀 순간 턱하고 창 밖으로 하얀 손이 나왔습니다. 한뼘 남짓한 그 창문 틈새로 그 하얀 손이 나왔을 때 정말이지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핏줄과 힘줄까지 보일 정도로 하얀 그 손은 제가 알던 백살할머니의 손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깡말랐으며 투명하다고 느낄 정도로 하얀 손이었습니다. 잡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저를 향해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손이 창틀에 걸쳐지는 순간 저는 정신병자처럼 소리를 질러댔고, 그 소리에 놀라서 동네 어른들이 모인 건 순간이었고, 그 이후에는 병원에서 눈을 뜬 걸로 기억합니다. 옆에 앉아 계셨던 어머니는 제가 깨어나자마자 정말 펑펑 우셨고, 저도 엄마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얘기로 방 안에서 발견된 할머니는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셨지만 이상할 정도로 깡마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 무릎에는 큰 상처가 있었고 그 아래만 묘하게 살이 썩어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도 가끔 백살 할머니의 하얀 손이 생각나곤 합니다. 저거 그 꿈맘 언니가 나만한 딸이 있다는 게 아니고 언니가 시집을 갔으면 나만한 딸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고 농개님 에드벌룬 2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 언니가 그 얘기를 했던 건 맞아. 그 뭐 그런 얘기를 한 건 맞는데 아무튼 미혼이세요. 아이고 팬가입 감사합니다. 페나 아유 얘기 진짜 길었네요. 22분 나온 듯.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길긴 길다. 아 진짜요? 근데 그 뭔가 얘기가 떡밥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없었어요. 간만에 무서웠어요. 다행이네요. 아니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대나님이? 추천 감사합니다. 기억이 나는 걸 어째요? 그게 좀 기억에 남았나 보네 얘기가. 저는 맨날 무서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딱히 기억이 잘 안 남거든요. 꿈에도 안 나오고. 승민님 어서오세요. 얀데레 좋다고? 그거 너무 싫은데 나는? 나만 싫어.
한 사람을 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거? 뭐라 해야 돼? 뭐 안 하면 뭐 죽여버릴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주님 어서오세요. 츤데레예요? 츤데레는 괜찮아. 나는 당해봤던 것 같다고요? 그거 범죄 아니야 완전? 무서워서 싫어 양. 이제 남자는 사절이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거절하겠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홍콩 할매 귀신. 어허. 맞아. 그런 식은 좀 그래요. 거절당했어. 우선 상대가 눈물 나네 진짜. 대낮. 괜찮아. 내가 대낮장 여사친이잖아. 나 여중여고 나왔다 했잖아. 친구들 많이 소개해줄게. 메빈이는 그래. 나 여사친 많을 수밖에 없지. 나는 나 여자잖아. 게다가 여중여고 나왔다니까. 여대는 아쉽게도 안 갔고요. 그 대신에 여초 직장은 다녀본 것 같아요. 근데 여초 직장은 좀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제 방송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하, 시청 감사합니다. 예, 여초 직장 다녔었어요. 안 될 수 없어요. 어허. 저 1분 있으면 갈 거임. 저를 잡으시려면 연장권 쓰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 돼? 네. 연장 썼잖아, 메빌이. 메빌이 시무룩해 하지 마, 진짜. 조금 귀엽네? 연장 마렵다. 예, 아무튼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또 이제 또 주말이 또 오고 있으니까 편하게 예, 보내시고, 너무 시무룩해 하지 마시고요. 1시 이후부터는 유료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주말이 오면 또 제가 방송을 안 하긴 하는데, 대신 주말에 녹방 많이 틀게요. 알겠지? 그러면 이만 고생하셨어요.